오늘은 병광세가라는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 거고, 그리고 여기에 제 친구가 한번 만들어 주시겠어요? 안녕. 잘 들어주세요. 제가 소개할 작품은 조선 후기 판소리 작품인 병광세가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판소리 12마당 가운데 하나로 유랑민들의 삶을 다루고 있고, 다른 판소리보다 훨씬 솔직하고 파격적인 내용으로 유명합니다. 본격적인 줄거리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등장인물부터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잘 들어주세요. 먼저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병광세입니다. 병광세는 삼남 지방을 떠돌아다니던 유랑민으로 힘은 세지만 성격은 거칠고 충동적인 인물입니다. 정착해서 성실하게 살아가기보다는 도박이나 싸움처럼 즉각적인 자극을 쫓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사회의 규범이나 금기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 그 선택들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병광세는 단순히 우스꽝스러운 인물이 아니라 조선 후기 사회에서 밀려난 남성 유랑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은 옥녀입니다. 옥녀는 평안도 출신의 여성으로 병광세와 달리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생활력이 강한 인물입니다. 떠돌아다니는 삶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고 상황에 맞게 판단하며 행동합니다. 작품 속에서 옥녀는 단순히 남성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다만 그만큼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왜 옥녀는 이렇게 능동적인 인물로 그려졌을까요? 이는 병광세가가 이상적인 여성상이 아니라 현실 속 여성의 생존 방식을 보여주려는 작품이기 때문인데요. 유랑민 여성에게 도덕적 이상보다는 생존이 더 중요했음을 드러내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장인물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줄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야기는 병광세가 삼남 지방을 떠돌다가 개성으로 올라오면서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평안도에서 내려온 옥녀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려 빠르게 부부가 되지만 이 결합은 사랑보다는 함께 살아남기 위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당시 유랑민들에게 혼자 살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부부가 되는 것은 일종의 생존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부부가 된 이후에도 이들의 삶은 쉽지 않았는데요. 옥녀는 장사나 허드렛 일을 하면서 생활을 이어나가려고 했지만 병광세는 일을 꾸준히 하지 못하고 도박이나 싸움에 휘말립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머무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쫓겨나듯이 떠돌아다니는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왜 두 사람은 끝내 정착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병광세의 개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유랑민을 받아들이지 않던 당시 사회 구조에도 있습니다. 유랑민을 늘 불안정한 존재로 여겨졌고 조금만 문제를 일으켜도 쉽게 배척당했습니다. 작품은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유랑민의 현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어서 말을 해보자면, 두 사람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지리산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곳은 사회의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공간으로 기존의 질서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병광세의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마을에 장승을 패는 행동을 저지릅니다. 나쁜 놈이죠. 장승은 단순한 나무 조형물이 아니라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자 공동체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장승을 패는 행위는 개인의 분노 표출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병광세는 저주를 받아 병에 걸리고 점점 쇠약해지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병광세의 죽음이 이렇게 갑작스럽고 극단적으로 그려졌을까요? 이는 당시 민중들이 믿었던 세계관, 즉 금기를 어기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인과응보적 사고를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병광세의 죽음 이후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야기는 옥녀에게 집중이 됩니다. 옥녀는 남편을 잃고도 주저하지 않고 저주를 풀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맺는데 이 장면들은 매우 과장되고 희극적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비슷합니다. 옥녀와 관계를 맺은 남자들 역시 차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이야기는 명확한 구원이나 해결 없이 끝이 납니다. 옥녀는 끝까지 살아남지만 그 삶이 과연 행복하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왜 옥녀 주변의 남자들은 모두 죽게 될까요?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병광세의 저주가 그만큼 강력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쉽게 풀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동시에 옥녀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운명과 사회적 한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광세가를 다른 판소리 작품들과 비교해보면 이 작품의 독특함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대부분의 판소리는 결국 권선징악이나 도덕적 결말로 마무리되지만 병광세가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구제받지 못하는 인물들을 보여주며 현실의 냉혹함을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불편하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현실적인 판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병광세가는 자극적인 이야기로만 볼 작품이 아니라 조선 후기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삶의 해악과 풍자를 통해 보여준 작품입니다. 웃으면서 듣게 되지만 다 듣고 나면 오히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판소리라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다시 살펴볼 가치가 충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빠이빠이.